아이비리그에 근무 중인 한 레바논 국적 의사가 미국에 입국하려다 구금된 뒤 추방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남미갱단에 소속된 조직원이라며 이민자 200여 명을 강제 추방했습니다. 법원이 추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는데도 이를 무시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한 직원이 원자로 설계도를 갖고 한국에 가려다 적발됐습니다. 한국의 민감 국가 지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전체 직원의 약 20%를 해고할 계획이어서 올해는 세금 환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미국 중부와 남부 지역을 강타한 강력한 폭풍으로 최소 42명이 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아이비리그 중 하나인 브라운대학교 의과대학의 한 레바논 국적 의사가 최근 미국에 입국하려다 구금된 뒤 추방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그녀의 휴대전화에서 헤즈볼라 지도자의 사진이 발견돼 추방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비리그 브라운대학교 의대에서 신장이식 전문의로 근무하던 34살 라샤 알라위 교수. 알라위 교수는 최근 레바논 방문 후 H-1B 취업 비자로 미국에 재입국하려 했지만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알라위 교수의 휴대전화에서 헤즈볼라 전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최고 지도자의 사진이 발견됐다며 강제 추방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알라위 교수가 지난달 레바논에서 열린 나스랄라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실도 확인됐다면서 비자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기 때문에 미국인을 살해한 테러리스트를 지지하는 행위는 비자 발급 거부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알라위 교수 측은 해당 사진들이 정치적 목적이 아닌 종교적 이유로 저장된 것이라며 정부의 절차적 위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연방지방법원은 국토안보부에 48시간 내 강제 추방을 하지 말고 추방 시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국토안보부는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Our client is in Lebanon and we're not going to stop fighting to get her back in the US to see her patients and we're also going to make sure that the government follows the rule of law. 국토안보부는 법원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법원 명령이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알라위 교수가 미국을 떠난 상태였다고 해명했지만 이 사건을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국토안보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비판과 국가 안보를 고려할 때 입국 거부와 강제 추방이 정당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네, 미국 정부는 또 남미 갱단에 소속된 조직원이라며 이민자 200여 명을 강제 추방했습니다. 법원이 추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는데도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어서 한상우 기자입니다. 무장경찰들의 삼엄한 경계 속에 베네수엘라 국적 이민자들이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중무장한 장갑차에 실려 이동한 200여 명은 엘살바도르 수용시설에 도착하자마자 모두 삭발된 뒤 수감됩니다. 미국 정부가 남미 최대 갱단으로 악명 높은 트렌데 아라과의 조직원이라고 지목한 인물들입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조직원 가운데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들을 검거해 추방하도록 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이들을 대신 수감해주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1년에 600만 달러, 우리 돈 87억 원가량을 받게 됩니다. 이들이 사법 절차 없이 강제 추방된 건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적성국 국민법 때문입니다. 미국과 전쟁 중인 나라의 국민을 강제로 구금, 추방할 수 있도록 한 법인데 이 법이 적용된 건 2차 대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They invaded our country. So this isn't, in that sense, this is war. 일부 변호인들이 적법성 문제를 제기했고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급히 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백악관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미 미국 영토를 떠났다며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추방을 강행한 겁니다. Including our named plaintiffs are not members of the gang. So for that reason alone, this is illegal. 트럼프 정부가 법원의 명령까지 무시하고 추방을 밀어붙이면서 사법 무시, 헌법 무시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중국 국적자와 한인으로 구성된 범죄 집단이 신분 도용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방검찰은 오늘 중국 국적자 5명과 한인 1명으로 구성된 6인조가
수백 명의 신분을 도용해 대형 소매업체로부터 12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부정하게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4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신분을 도용해 세포라와 메이시스 등 소매업체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 돈을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일당 중 한인의 이름은 현우 스콧 정으로 장비 사기 공모와 가짜 신분증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오는 5월 15일까지 전체 직원의 약 20%인 18,000명을 해고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적자 축소 노력의 일환으로 이미 6,700명이 해고된 상태에서 추가로 6,800명이 더 해고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세금 환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며 납세자들은 가능한 빨리 세금 보고를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고 전해드렸는데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한 직원이 수출이 금지된 원자로 설계도를 갖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적발됐습니다. 이 사건이 민감 국가 지정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지난해 상반기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업무 성과를 담았는데 첫 사례로 한국 관련 실적을 꼽았습니다. 수출 통제 대상 정보를 갖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 한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한 계약직 직원을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정보는 연구소가 소유한 독점적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관실은 해당 정보가 수출 통제 대상임을 확인한 뒤 그 직원의 정부 이메일과 채팅 기록을 조사했고 직원이 수출 통제 규정을 알고 있었으며 특정 외국 정부와 소통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맥락상 보고서에 언급된 특정 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보고서는 미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부가 해당 사건을 공동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민감국가 지정 이유가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설명과 보고서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볼 때 이 사건이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5일 민감국가 발효 전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 있게 미국 측과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안덕근 산업장관도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해 미 에너지 장관과 만날 계획인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OECD는 오늘 발표한 분기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과 전 세계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OECD는 지난 분기에도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을 부정적으로 제시했는데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전망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 40여 개 국가가 참여했고 세계 경제학자들이 공동으로 전망을 발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미국 중부와 남부 지역을 강타한 강력한 폭풍으로 최소 42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폭풍은 토네이도와 산불, 먼지 폭풍까지 동반하며 피해를 키웠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후 중남부 지역에서만 약 80건의 토네이도 발생 신고가 접수됐으며 미주리주에서만 최소 1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강력한 이번 폭풍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선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주택을 덮치며 10대 형제가 숨졌습니다. 사고는 어제 새벽 3시 38분쯤 발생했으며 쓰러진 나무가 형제 침실을 덮쳐 11살 조슈아와 13살 조사이아가 숨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긴급 출동해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아이들 부상이 너무 심각해 현장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인근에서는 한 남성이 방화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어제 새벽 4시쯤 발생했으며 경찰은 피해자가 불에 타고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45세 남성으로 용의자가 발화성 액체를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차량이 주택 뒷마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주 목요일인 13일 오후로 과속을 하던 한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인근 주택 뒷마당에 수영장으로 돌진했습니다. 당시 주택에는 두 아이와 할머니가 있었으며 부상 없이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차량에서 빠져나와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차량에서 강한 대마초 냄새가 났으며 경찰은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오하이오주에서 발생한 70대 여성 개물림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개들이 코카인에 중독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0월 73세 여성 조앤 에첼바거는 정원을 가꾸던 도중 이웃집 핏불견 2마리에 공격을 받아 숨졌고 개들은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경찰은 문제 핏불견들이 주인이 소지하던 코카인을 섭취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개들의 주인은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들에게 학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다양성 강화를 위한 학생 재정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가을 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으로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들은 학비 전액을 지원받게 되며 10만 달러 이하 가정의 경우 학비뿐 아니라 식비와 주거비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버드대는 연소득이 8만 5천 달러 미만인 가정에 대해서만 학비 전액을 지원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펜실바니아대와 MIT 등 다른 명문 대학들도 학비 지원 기준을 20만 달러 한도로 높이는 등 학비 지원 확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미국의 소리 방송 VOA와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일부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들 방송국을 관리해온 미국 글로벌 미디어국의 기능과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기자와 PD 등 약 1,300명이 무급 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VOA는 그동안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언론 통제가 심한 국가들의 실상을 전 세계 3억 6천만 명에게 48개 언어로 전달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납세자의 돈이 불필요한 매체에 낭비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언론 탄압이라는 반발과 함께 연방의회가 지원 중단 조치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언제 할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심리가 막바지인 걸로 전해져 이번 주 후반 선고가 나올 거라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어제도 오후 늦게까지 비공개 평의를 이어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일은 정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관들이 각자 최종 의견을 피력하는 마지막 판결 절차엔 돌입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 기일이 잡힌 오늘도 평의를 이어가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심리가 막바지에 이른 걸로 전해진 만큼 오늘이나 내일 평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정하면 전례에 따라 2, 3일 뒤인 이번 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고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헌재로 몰려들었고 경찰은 또 한 번 주변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경찰은 헌재 바로 앞 인도 양쪽에 아크릴 벽을 세워 일반인 통행을 완전히 막았는데 일부 지지자들이 벽 안쪽으로 진입하려 하자 헌재나 경찰 신분증 없이는 지나갈 수 없다며 막아서는 모습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헌법재판관 8명 모두 신변 보호 대상으로 지정한 가운데 헌재도 재판관들의 주말 출근 여부나 동선을 알리지 않는 등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지지자들은 지난주 헌재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20만 건 넘는 글을 쓴 데 이어 헌재 사무처 팩스로도 250건 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SBS 편광현입니다.
미국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근거지를 또다시 공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가 미국에 보복 공격을 할 경우 이란이 미국을 공격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미군 전투기가 항공모함갑판에서 잇따라 이륙합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인 후티의 근거지를 공습하기 위해 출격하는 장면입니다. 후티가 운영하는 현지 언론사는 현지 시간 17일 새벽 미군의 공습으로 예멘 북부 항구 도시 호데이다 일대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يعني والله اليوم حصل يعني ضرب طيران من العدو الصهيوني واحنا يعني آمنين في امان الله ولكن والله ما نخاف منهم لو يضربوا ما ضربوا. 중동에 주둔하는 미군을 총괄하는 중부사령부도 후티 테러리스트에 대한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며 공습을 인정했습니다. 미군은 현지 시간 15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후티 기지를 노린 대규모 공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티가 운영하는 보건부는 지난 15일 공습으로 최소 5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압도적이고 치명적인 힘을 사용하겠다며 이란을 향해서도 후티 지원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후티가 만약 미국에 보복 공격을 하면 이란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후티는 지난 2023년 10월 가자 지구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홍해를 지나는 이스라엘과 미국 등 서방 선박을 100척 이상 공격해왔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이완이 중국 침략에 대비한 전쟁 훈련을 처음 실시하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자 중국도 언제든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면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베이징 권난 특파원입니다. 팔로워 48만여 명을 둔 SNS 인플루언서 타이완 야이아입니다. 후난성 출신으로 타이완 남성과 결혼해 타이완에 거주 중인데 최근 타이완 당국으로부터 타이완을 떠나란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당국은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오는 25일까지 자진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 추방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중국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은 중국을 해외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군대 내 이적행위 처벌, 관광과 문화교류 관리 강화 등을 내세웠고 오늘부터 닷새간 중국의 침공을 상정한 전쟁 대비 훈련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의 반응도 강경합니다. 타이완을 관할하는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관은 언제든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응수했고 국가안전부는 타이완 사이버 부대원 4명의 얼굴을 전격 공개하며 독립 세력의 총알바지가 될 거라 경고했습니다. 올 상반기 미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커지며 타이완이 선제적으로 양안 문제를 의제화하려는 의도란 해석 속에 양안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일본이 야심차게 준비한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데다가 전시관도 거의 지어지지 않은 상태라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오사카의 인공섬인 유메시마에 거대한 원형 건축물이 완성됐습니다. 엑스포의 상징인 6만 1000제곱미터 크기의 원형 지붕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 건축물입니다. 다음 달 13일 개막식엔 일왕 부부도 참석할 예정인데 일본 정부는 엑스포 기간 동안 2,800만 명이 방문하고 관련 소비액만 10조 원에 달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右肩上がりにお客様が増えていく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ので、私は決して心配をしておりませんので. 그런데 개막이 한 달도 남지 않은 현재 입장권 사전 판매량은 목표인 1,400만 장의 6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기업들이 구매한 겁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자체가 놀이동산표와 연계 할인을 하는가 하면
당일 입장권을 팔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やっぱり万博に行きたいなと、面白そうだなと思った人がチケットが買いやすい仕組み、シンプルな仕組みというのを追求していくべき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ので。 이뿐만이 아닙니다. 엑스포의 꽃이라는 해외 전시관을 짓기로 한 47개 나라 가운데 공사가 끝난 국가는 한국 등 8개국에 불과합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시공업자와 계약이 어려워지면서 업체 선정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건물도 없이 전시를 시작해야 할 판입니다. 엑스포에 가고 싶다고 답한 사람도 31%에 불과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도 떨어져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흥행카드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초대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첨단 기술을 선보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웠지만 개막 직전까지 우려와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오는 3월 22일 샌프란시스코 쿠퍼티노 시니어 센터에서 독립지사인 장인왕과 전명훈 의사 의거 117주년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총영사관이 전화회선 복구가 늦어지면서 기존 대표 전화도 운영합니다. 총영사관은 지난달 27일부터 공간 인근에서 발생한 전화 케이블 구리선 절도 때문에 회선 장애를 겪고 있다며 현재 운영 중인 임시 민원 전화와 함께 기존 대표 전화를 휴대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체해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족학교가 2025년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민족학교는 대학교 재학생이나 입학 예정인 한인이나 아시안을 대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3명을 선정해 각각 $2,000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마감일은 오는 4월 20일까지로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는 22일 얼바인 그레이트파크에서 건강박람회가 열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이번 건강박람회에는 오렌지 카운티 주민은 누구나 무료로 참가해 다양한 건강과 웰빙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사회에 공헌한 공로자에게 수여되는 앨리스 아일랜드 메달 올해의 수상자에 한인이 선정됐습니다. 미국 소수민족연합기구는 미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이민자와 지도자에게 매년 수여하며 올해는 극동방송 미주 동부 운영위원장인 홍희경 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회장은 서울고와 연세대 졸업 후 1980년 미국으로 건너와 테네시 주립대를 졸업한 후 건물관리 사업체인 메리디안사를 창업했습니다. 오는 22일 쿠퍼티노 시니어 센터에서 독립지사인 장인왕과 전명훈 의거 117주년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실리콘밸리 한인회는 장인왕과 전명훈 의사가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한 더럼 스티브스를 샌프란시스코 페리 빌딩 앞에서 처단한 것을 기념하며 이 두 분의 희생과 애국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정책은 미국 국민들 상당수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법과 상식에 기반한 이민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3월 17일 SBS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